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시작해서 장중한때 3%대 조정을 보였다가 지금 장 마감 부금 현재 시간 오후 2시 40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는 소폭 낙폭을 만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5%대까지 하락폭 보였다가 오늘 4% 내외에서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낙폭을 크게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 갭을 전혀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락을 했던 이유는 이미 뉴스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미국발 빅테크 기업들의 급락이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6%대 하락을 보였고 암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7%, 메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7% 해서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낙폭을 굉장히 키웠었는데 이 낙폭을 키운 이유는 단언컨대 바이든과 트럼프였죠. 이 대선 후보 둘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이어져 나가는데 마치 경쟁하듯이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사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3월 4월부터 반도체 규제를 하겠다. 중국향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너네들 다 규제하겠다. 중국으로 결국에 수출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한 외국산 제품 모두에게 해외 직접 생산 규칙 FDPR 조치를 적용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지금 뿐만 아니라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 거의 100%를 빼앗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최소한 방위비 부담이라도 해라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전부터 해왔고, 이번에 트럼프 발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대만을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게다가 지금 안 그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고점을 달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저런 발언을 해버렸으니 안 그래도 관세 관련돼서, 게다가 지금 트럼프가 지난 우리 2016년도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 트럼프 당선되고 지수가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낙폭이, 그때 그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걸 우리는 다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이어나가니 시장에서는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거기다가 만약에 바이든이 FDI, 그러니까 해외 직접 생산 규칙 이 조치를 취하게 된다라면은 중국향 매출이 높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중국향 매출이 약 10% 정도 되고요. 총 매출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1%, TSMC 같은 경우는 46%에 달하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거의 한 30%, 매출의 30% 정도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매출이, 이 말은 결국에는 중국으로 수출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만큼의 페널티를 미국에다가 먹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개별 기업이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나서서 외교적으로 풀어내야 될 내용이고,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이 자국 기업에게도 그런 페널티를 주는데 과연 외국 기업이, 특히 우리가 사실 미국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내용이 심상치 않다.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점인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텍사스에 60조를 들여가지고 공장을 새로 짓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전부 다 미국에 들어와서 반도체 만들어라.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와,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 당연히 전 세계 시장이 출렁일 수밖에
출렁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도 출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렇게 주가 어제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이 내용을 다른 방송에서는 접하지 못하셨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의 헤지펀드들의 큰 손들이 지금 메가캡, 테크 메가캡 종목들을 팔고 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전해 왔는데 이게 메가캡이 뭐냐면 초대형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형주가 아니라 상위 1%의 대형주들. 예를 들어서 지금 2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테크주, 메타가 될 수도 있고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엔비디아 들어가고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주식을 매각을 하고 있다, 매도를 했다. 그래서 어제 낙폭을 키운 데는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숨어져 있었다. 결국에는 이 말은 뭐다? 수급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도 지금 스탁에 들어가 있는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스탁의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 거기다가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가 결을 같이 해서 저렇게 무역 분쟁을 일으킬 만한 저런 강경한 발언들이 이어나가고 거기다가 지금 수급까지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낙폭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지금 현재 시간 미국 시장의 야간 선물이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서 아침부터 사실 상승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낙폭을 장중에 키우진 않았어요. 선물이 오르고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7월 말쯤에는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게 7월 31일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앞두고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 보였다가 저는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 이제는 조금 좀 더 시장을 민감하게 예민하게 지켜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거기다 지금 오늘 TSMC도 마찬가지예요. TSMC도 지금 역대급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TSMC도 물론 잠정 실적 발표는 했어요. 이 잠정 실적 발표에서 이번에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추월하냐 아니냐 요걸로 지금 사실 둘이 지금 영업이익이 비슷하게 나올 거거든요.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 거냐면 대만 달러로 23.8 빌리언 달러고 미국 달러로 하면은 7.33 빌리언 달러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뭐 한 9조? 10조? 이 정도 되겠죠? 이게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3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정도 늘어난 거다. 2023년도 2분기 영업이익이 181.8 빌리언 달러였으니까 거의 지금 50 빌리언 달러가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역대급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얘네도 지금 7월 말에 발표를 할 건데 어제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주가에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마찬가지로 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이 지금 50조에 달하는 시총이 50조에 달하는 엔비디아도 6.69%대 하락을 맞이했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브로드컴, 마이크로, 암드 너나 할 것 없이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빠졌는데 인텔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인텔은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지금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이런 무역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이런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반도체 기업이 누구냐 했더니 인텔이라는 거예요. 인텔은 도메스틱 세미컨덕터여서 그러니까 미국 내 국내에서 국내 베이스의 반도체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잠재적인 베네피셔리 그러니까 수혜 기업이 될 거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인텔은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한다면은 어제 인텔이 왜 안 빠졌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인텔은 이러한 이유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나서 미국 주식에 어느 정도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거나 그런 지금 미국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 하시면은 엔비디아 이미 어느 정도 수익 크게 보셨을 거예요. 그 비중에 어느 정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인텔에 들어가서 리스크 해칭 해 나가셔도 좋다. 왜냐하면 인텔이 데이터 서버 관련해서 굉장히 기술력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인텔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계속해서 신기술을 개발해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US 선물도 지금 상승폭 좀 줄이는데 오히려 이게 US 선물이거든요. 모르겠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지금 현재 US 선물이 미국 선물이 지금 상승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도 낙폭을 어느 정도 크게 키우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에 하나 정말 저걸 조치를 FDPR 조치를 실제로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타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너무나 자명한 진실이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당분간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선은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알아요. 2분기 실적 좋았다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시장이 모두 알고 있어요. 그거 왜 그렇다? 반도체 가격, 반도체 칩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DDR5라든지 낸드 플래시, SSD 가격 모두 다 지금 공급 부족 이슈를 겪을 거고 그래서 주가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3분기, 4분기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우리 시장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7월 31일에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때까지 소폭 반등은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그 7월 31일에 그 가격을 넘어서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붙어요. 첫 번째, 엔비디아로 향한 HBM3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헤지펀드의 자금들이 지금 미국의 빅테크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 헤지펀드 자금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왜냐?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PER이 아직까지 10배, 12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나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PER 30배 정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얘네는 현저하게 아직까지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헤지펀드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헤지펀드의 자금들이 꾸준히 유입이 돼서 수급이 받쳐준다. 그러면은 7월 3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두 이슈가 같이 수급가, 그건 다시 말해서 수급가 재료예요. 이 재료가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7월 31일까지 주가 소폭 올랐다가 크게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선은 8월 달까지도 얘네들이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미 지금 기존의 대선 토론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시작했고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싸움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물론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지만 바이든도 그렇다고 해서 쉬운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둘이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강경한 발언들을 더 강하게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시장의 변동성, 8월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우리 9월에는 뭐 앞두고 있죠? 9월에는 추석 앞두고 있어요. 추석 앞두고 있으면 그게 결국에는 뭐다? 할리데이 리스크까지 안고 간다. 할리데이가 이렇게 길게 있을 때는 대부분의 주체들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외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긴 연휴 앞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휴일에 현금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세계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겠다. 소폭
소폭 차익 실현해서 현금 만들어 놓고 다시 명절 지나고 휴일 지나고 나서 다시 돈이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자금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휴일 앞에서는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빅 이벤트를 이렇게 두 개나 앞두고 있기 때문에 8월 9월이 조금 힘들 수 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7월 31일까지 우선은 좀 지켜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린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지금 7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절대 약하지 않거든요. 7월 31일까지 소폭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매도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 자리에서 매도 못하신 분들에 한해서 7월 31일 부근에 매도 찬스라고 보시고 이때 최소한 보유 수량의 50%는 매도를 절반가량은 매도를 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 나오는 거를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다 이해됐어요. 제가 하는 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막상 그때가 왔을 때 매도 못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도 못하셨듯이 7월 31일이 와서 제가 이 말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매도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3049-1627번으로 9삼성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매도해야 될 때 매도 과연 그리고 7월 31일에 우선 동향을 좀 지켜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HBM에 대한 우리가 지금 승인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주가 그대로 뛰는 거니까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50%만 매도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동향들을 제가 살펴서 7월 31일에 매도를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해야 될지 혹은 홀딩으로 가야 될지 혹은 매도 물량을 더 늘려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3049-162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세요. 그러면은 문자 보내주신 내역 제가 저장해 놨다가 문자 매매 단가가 왔을 때 매도 문자 보내드리고 그리고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제가 매수 문자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중에도 저랑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이런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세요. 제가 방송에 올리지 못하는 종목들도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바로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3049-1627번으로 지금 숫자 9라고만 보내놓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저희 채널 지금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서 숫자 9라고 보내신 분들께만 제가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전부 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숫자 9라고만 보내놓으시면 제가 저희 채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